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 칼날에 귀칼 작가를 보내겠다면 어떻게 지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악어 작가가 교메이, 큐브스테이크, 우베야키 당겨낸 뒤 고통을 당하는 것과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찾을 때 가는 매끄러운 시내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사내미가 된 악어 작가는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있다는 이야기에 화들짝 놀라 도서로 가봤는데 덩치와 최소 180은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가 아주 왜소한 체구를 가진 여자를 술에 취해 때리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사내미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죄 없는 엄마를 때리냐고 아빠를 말려봤지만 사내미 아빠는 어디 건방지게 반항을 하냐며 사내미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사내미는 아빠의 엄청난 완력에 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러자 사내미의 엄마는 왜 아이를 때리냐며 사내미를 감쌌고 그런 아내를 그는 사정없이 때리기도 했죠. 사내미의 아빠는 그 다음날 술에 깨면 자신이 처자식을 때렸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술만 마시면 그렇게 행복해져서 아이들과 엄마를 때리곤 했습니다. 사이미는 이런 미친 가정사를 굳이 왜 넣어놨을까? 이런 건 그저 자극적 설정일 뿐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할 거란 걸 사실 알았지만 어차피 가상의 캐릭터가 당하는 건데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이미는 그래도 곧 아빠가 전개에 따라 죽게 될 터이니 조금만 참자고 생각했고 역시나 아빠는 술에 취해 이웃 사람들과 싸우다가 칼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이미의 아빠는 이전부터 술만 취하면 개가 된다는 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의 죽음을 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사이미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나 싶었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아빠가 죽자 엄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사이미는 언제 엄마가 혈계되어 찾아올지 모르기에 항상 긴장을 해야 했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유독 엄마가 늦게 들어왔고 동생들은 삐약삐약 엄마가 걱정된다고 부러제꼈기에 사이미가 직접 엄마를 찾아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악어 작가는 본능적으로 바로 오늘이 엄마가 혈계가 되고 자신이 엄마를 죽이게 되는 최악의 전개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죠. 생각해보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내미의 서사는 귀가 캐릭터 중에 최악의 최악을 달리는 것이만큼 전개를 그대로 따라갔다가 멘탈이 박살나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누가 자꾸 나를 이 세계관의 캐릭터들에게 빙의시키는 줄 몰라도 이제부터는 절대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사내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는 이미 혈계된 엄마가 동생들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미는 그의 엄마를 절대로 죽일 수 없으니 차라리 그냥 엄마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겠어 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엄마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었죠. 그렇게 사내미 엄마는 사내미를 덮쳤고 몸 이곳저곳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갈갈기 찢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이걸로 사내미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고통에 정신이 잃은 사내미 몸의 고통과 함께 다시 눈을 떴는데 여전히 자신의 몸은 사내미였고 자신의 앞에 엄마가 태양빛에 고통스럽게 소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개냐가 뛰어와 형이 엄마를 죽였다며 살인자라고 울부짖었죠. 사이미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사내미의 피는 혈기들을 취하게 만드는 희귀혈. 사내미의 엄마는 사내미를 공격한 뒤 그의 피냄새를 맡고 그대로 만취해 아침까지 쓰러졌고 그대로 태양빛에 타 소멸해버린 거였습니다. 사이미는 이 지독한 운명에 치를 떨었고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긴다며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게 되었죠.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앞으로 있을 사내미의 전개를 피할 수 있다면 싼값이라고 생각하며 쓰러졌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누군가 뺨을 툭툭 때렸고 그를 쳐다보니 그는 바로 사내미에게 귀할대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고 귀할대로 이끌어준 마사치카였죠. 악어 작가는 어째서 아직 사내미의 몸인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조심해! 라는 말과 함께 마사치카는 사내미를 옆으로 밀었고 한 혈기의 공격에 몸이 꿰뚫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내미는 엄청난 분노와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사내미가 되자 그동안 쌓은 마사치카와의 우정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고 그대로 뛰어가 그 혈기를 베어주게 되었죠. 마사치카는 사내미에게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한 뒤 죽게 되었고 사내미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허망감에 흐느껴 울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은 마치 심장을 찢어지게 만드는 고통이었죠. 그렇게 그는 슬픔에 잠겨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 자신은 어떤 대나무 수련장 안에 있었고 황급히 어떤 귀할대원 한 명이 뛰어와 지금 화주 코초 카네기님이 혈기에게 살해당하셨다고 알렸죠.
상임이는 그 말에 지금 시간이 계속 이동하는 건가 싶었고 그 귀살대를 따라 카나의 시신을 보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과 함께 또다시 심장이 찢어지듯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작의 상임이는 카나에를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생각보다 쓰리고 멘탈적으로 무너지게 했죠. 사이미는 사랑하는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여자를 혈기에 의해 잃게 되다 보니 혈기만 생각해도 온몸이 치를 떨 정도로 혐오감이 생겼고 자신도 모르게 엄청나게 흉폭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이미가 된 아가 작가는 무언가를 증오하는 삶을 살며 아무리 혈기들을 죽이고 또 죽여도 자신의 마음속 앙금이 풀리지 않았는데 마치 자신도 모르게 인간성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고 그 누구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내미처럼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아가 작가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내미로 혈기를 죽이고 나서 집에 들어와 잠에 들었는데 교매의 목소리가 들리며 신하들과 정신 차려라, 이대로 가다간 모두 죽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내미의 눈앞에는 상인의 코쿠시보가 있었고 자신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 코쿠시보의 공격에 잠깐 기절을 해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때 무이치로와 게냐가 목숨을 건 일격으로 코쿠시보를 몰아넣었고 사이미는 교메이와 함께 각자의 호흡으로 코쿠시의 목을 쳐내고 소멸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미는 그 과정에서 손가락 2개가 날아갔고 게냐의 몸은 혈기가 소멸하는 것처럼 바스라지기 시작했죠. 사이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자 지켜야 할 존재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에 또다시 억장이 무너졌고 이 캐릭터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승리를 줬다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찐 사내미의 영혼이 나와 악어 작가의 싸대기를 후려 갈겼고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어째서 내 설정을 이따구로 해놨냐고 분노했죠. 악어 작가는 나름 마지막에 훈훈하게 웃는 장면을 넣으면 사람들이 감동받을까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고통만 받는 캐릭터가 될 줄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사이미는 아직 넌 혼이 덜 났다며 다른 녀석들에게도 그렇게 사과하길 바란다면서 사라졌고 악어 작가는 잠깐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다시 눈을 뜨게 되었죠. 악어 작가는 눈을 뜨자마자 온갖 매질을 당하고 있었고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말로 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관아의 관리로 보이는 이가 하쿠지, 네 녀석의 소매치기는 손을 잘라버려야 멈추겠느냐고 정신 차릴 때까지 무렵해라고 했고 악어 작가는 이번에는 아카자의 과거인 하쿠지가 되어버렸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앞에 가자 곧바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하쿠지가 소매치기를 하다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목을 베어 자살을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악어 작가는 이미 그 전개를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현실이 되니 구역질이 나오며 구토하게 되었고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에 멘탈이 부서져갔죠. 그뒤 하쿠지는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겨운 뒷골목 생활을 했는데 매일매일이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갔고 온갖 마음은 그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하쿠지는 케이조를 만나게 되었고 케이조에게 흠씬 얻어맞은 뒤 그의 도장으로 날아가게 되었죠. 악어 작가는 그나마 그곳에서 코유키와 만나 사랑에 빠져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렸고 눈 깜짝할 새에 코유키는 성인이 되어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이제 곧 또다시 비극이 찾아올 거란 생각에 우물을 막아버리기도 했는데 케이조와 코유키는 이웃 도장에서 선물한 독이 든 떡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죠. 하쿠지는 내게 왜 이러냐고 절망을 했는데 이웃 도장의 인간들이 찾아와 뭐야 이 자식은 안 죽었네? 라며 하쿠지를 죽이기 위해 덤벼들었고 하쿠지는 분노해 그 이웃 도장의 사람들을 전부 패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어 작가는 이제 제발 그만 겪고 싶다며 피칼이 이런 식으로 만든 거 후회하고 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그때 무장이 나타나서 이곳에 혈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왔더니 왜 울보 한 마리가 있느냐며 웃었고 하쿠지는 모든 걸 포기한 심정으로 무장에게 걸어갔죠. 무장은 그대로 하쿠지의 머리통을 손으로 뚫어버렸고 자신의 피를 주입해 혈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주변에는 온통 쓰레기 더미들이었고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한 유녀가 밥만 축내는 식충아 죽어버려 라고 하며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악어 작가는 숨이 막혀 발버둥 쳤고 겨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그 여자는 어디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냐며 침을 뱉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유녀들 역시 이 아름다움이 기준인 유곽에서 최악체의 인간이라며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죠. 악어 작가는 그 말에 자신이 못생기게 설정해놓은 규타로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돌을 던지자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동생 우메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우메는 엄청나게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메만 쳐다보며 황홀해 했죠.
규타로는 그에 부들부들거리며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우메로 빙의되었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왜 규타로로 빙의되었냐고 한탄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래? 그럼 우메가 되어보던지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보니 아가 작가는 자신이 우메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며 기뻐했는데 곧바로 어떤 사무라이 손님이 방에 들어와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아가 작가는 아무리 유연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거부감이 있던 터라 그 손길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어디 비싼 척을 하냐고 너는 그저 인간 이하의 그저 상품일 뿐이라며 비하를 했죠. 그의 우메는 열이 받아서 더욱 자존심을 부리며 거부를 했는데 그 손님은 우메에게 손찌검을 하며 우메를 지금까지 돌봐준 규타로 욕까지 한껏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자 화가 난 우메는 비녀로 그 사무라이의 눈을 찔러버렸고 사무라이는 화가 나 그대로 주먹으로 우메를 때려 기절시켜버렸죠. 그리고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우메를 끌고 뒷마당으로 갔고 몸에 기름을 끼얹은 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 최악은 바로 불에 타 죽는 것이라고 했던 만큼 아가 작가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그때 머릿속에서 우메가 되고 싶다고 한 건 뜨거운 불맛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지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아가 작가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 예쁜 캐릭터를 살아있는 상태로 데울 생각을 하다니 난 사이코패스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빨리 죽었으면 고통이 끝났겠지만 우메는 불에 태워져 온몸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죽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쓰러져 있었죠. 그때 규타로가 와서 엄청난 절규를 했고 왜 이 세상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냐며 관리인과 그 사무라이를 낫으로 베어주려는데 그 과정에서 규타로 역시 칼에 맞아 큰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규타로는 그렇게 우메를 업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길을 걷다가 상현이 도움을 만나게 되었고 아가 작가의 의식이 흐려지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슬슬 악어 작가의 고통을 끝내줄 때가 온 것 같기도 해서 아마 다음 편으로 이 시나리오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